영업을 하는 분들은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한 5가지 정도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단장님 말하는 게 항상 와, 진짜 너무 재밌고 말도 이제 위트 있게 잘하시고 하는데 포인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시면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거 사실 명언이기도 해요.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천천히 말하라. 단장님 목소리 좀 낮은 것 같은데. 저는 원래 낮은데 설명을 할 때는 좀 지루해질까봐 이렇게 하이톤으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매력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방방 뛰는 스타일보다는 차분하게, 또렷하게, 그리고 자신의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천천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말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언어 과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말을 시작하면서 하는 어떤 추임새들이 이제 좀 적고 말도 천천히 하면서 또박또박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달변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전세적인 인물은 사실 오바마만 보더라도 톤이 일정되게 정제되어 있고 워딩이 정확하면서 표현을 천천히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인데 이거 안 되는 영업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지는 몰라요. 그렇죠. 잘 모르고 말하죠. 롤플레이 연습을 그냥 찍어도 그때는 돌이 잘하거든. 근데 이제 상담하는 거 가서 보면 이제 아주 막 난리부시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 눈높이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건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게, 중학생이면 중학생에 맞게, 대학생이면 대학생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의 어떤 유식함과 나의 어떤 능력치와 나의 어떤 이 격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초등학생 수준의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는데도 대학생 수준의 단어와 어떤 언어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유식해 보이긴 해 일단. 근데 대화가 끝났는데 상대방 눈초리가 막 흔들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면 사실은 못 알아들은 거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옛날에 나이가 있는 분들이랑 일을 할 때는 제가 어떤 얘기까지 했었냐면 후배 지점장들한테 레드오션, 블루오션도 쓰지 말라고. 우리는 통상 레드오션이라 그러면 우리가 뛰어들면 안 되는 시장, 경쟁이 치열한 곳, 블루오션이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시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단어조차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치 내가 이 사람이 알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좀 반대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고객을 만났어. 근데 고객이 나보다 유식해. 그럴 수 있죠. 사실 여기에도 맞춰서 얘기해 줄 줄 알아요. 좀 요새 밈처럼 됐지만 저 진짜로 실제로 스타트업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거든요. 얘네만의 말투가 있어요. 있죠. 또 얘네한테 맞춰주면 되게 좋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좀 러프하게 주세요. 뒤가 어떻게 되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명호. 막 데드라인 막 이런 것도 좀 좋아하시죠. 잘 안 쓰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쓰기 시작한 영어들을 섞어 쓰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같이 써주면 상당한 동질감을 느끼더라고요. 낮출 땐 또 확실하게 낮추고 상대방이 격조 있는 언어를 쓰거나 좀 수준이 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을 때는 또 그 수준에도 맞춰줄 줄 알아야 된다. 그죠. 반대로 유식한 이제 뭐 50대 대표님들 만났어요. 옛날에 한참 하셨던 얘기하면서 막 사자성어를 써요. 그럼 사실 센스 있는 영업인은 맞춰줘야 돼. 여기에도 건토중래입니다. 제가 예전에 절타탕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맞춰주면 이것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맞춰주는 표현과 어떤 용어 단어들을 선택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결국은 어쨌든 높든 낮든 눈높이를 맞춰주자. 그렇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리액션이라고 하는 건데 하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근데 이 리액션이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요. 약간 누가 봐도 기계 같은 리액션은 거슬리거든요. 근데 진짜 리액션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단장님 말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 마주치고 그 다음에 고개 끄덕이고 맞죠 하면서 상대방이 한 말에 동의를 해주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눈 마주쳐고 이 모든 것들이 리액션인 거죠.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좀 더 과장하라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인데 소데스네 약간 이 느낌으로 약간 이 느낌으로 일본어를 생각하면 좀 쉽거든요. 일본 여자애들이 정말 관심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혼또? 이렇게 이런 느낌까지 간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좀 더 호감을 빨리 얻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좀 표정 썩으면 아 이건 아니구나 싶은 말씀에 걷어들여야 되고. 근데 이거는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리액션을 보이면 네. 상대방이 네.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면서 좀 더 이제 자신감 있게 얘기를 네. 하기도 하고 네. 또 그걸 또 우리가 이제 들어주는 어떤 네.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전 실제로 우리 팀장님들한테 물개박수 연습하라고 해요. 네. 이러면서 막 치라고 네. 웃기면 웃기다고 웃어주고 그냥 네. 박수도 좀 쳐주고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객이 더 재밌어서 많은 얘기들을 한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부족한 분도 진짜 많다. 고객이 이런 거예요. 저희 남편이 네. 너무 자기 서운하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생일인데 뭐 꽃다발을 하나도 안 사고 깜빡했다. 네. 다들 어떻게 리액션 하실 거예요? 그러면 꽃다발. 이제 같이 네. 웃겨줘야지. 그럼 전 진짜로 네. 에? 아유,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네네네네. 그게 말이 된다고요? 요 정도까지. 그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 보여줘야 그게 리액션이다. 네, 그죠. 매력 있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네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번째는 이제 요거보다 좀 더 쉬운 것 같지만 더 어려운 거 병청. 네. 중요하죠. 병청은 지금 우리가 맡은 리액션과 뭐가 다른 거야라고 하면 내 이 뻗치고 싶은 주댕아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입을 다물고 있어야죠. 네. 네. 저도 말이 많아서 잘 끊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안 좋은 습관이죠. 근데 진짜 경청한다는 건 네. 리액션이라는 외향적인 모습보다 진짜 이 사람의 눈을 보고 진짜 집중해주는 거예요. 진짜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 자세도 중요하지만 네. 뭐냐 입을 지금 다물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일단 입을 다물고 있고 내가 말할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말할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 자, 제가 대기업 공채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면접장 가면 얼마나 웃긴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4명 이렇게 딱 앉아있잖아. 네. 면접관이 물어봐. 네.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고. 네. 다들 초긴장 상태야. 뭐라고 말해야 되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음. 이렇게 준비하느냐고 앞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못 듣고 면접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몰라. 네, 그 상황 판단을 할 어떤 정신적인 어떤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어.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네. 첫 번째 얘가 얘기합니다. 네. 저는 인카고민 서비스에 이런 이유로 지원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했고 대학교에서 이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질문이 뭐였죠?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면접 보면은 첫 번째가 면접 딱 보면은 다시 물어봐 주지 않아요. 다음 애로 이제 넘어가는 거지. 근데 앞 사람 얘기하는 거를 이제 못 듣고 상황 판단 안 되니까 내 거 얘기할 거 준비하느라고 얘 대답 끝났어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면접관이 심지어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네. 앞에 분 하신 거 그냥 그대로 같이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멘붕 오는 거야. 질문 뭐였지? 경청한 자세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주는 거야 정말. 진짜 찐으로 들어준 거야.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말할 거를 막 준비하고 있다거나 네. 말 끊는 거. 이런 습관들이 언제 나오냐, 영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같은 말을 반복하는 고객들한테 이런 자세를 보여요. 말을 끊어. 고객들이 나이가 많아. 60대, 70대가 넘어가면은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 이제 막 듣다가 짜증나니까 말을 확 끊어. 뭘 끊었을 때 고객들은 바로 알아본다 이거죠. 생각보다 우리 경청을 중요하다는 거 되게 많이 듣지만 이 경청이 생각보다 되게 고난이도의 기술이다. 고난이도의 기술이죠. 마지막 다스자는 고객의 말을 따라해라. 사장님 요거 잘하시잖아요.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네네. 따라하는데 그 잘 들었다는 거를 티를 내는 거예요. 고객이 만약에 내가 작년에 9월에 가족들이랑 부산에 갔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라고 되풀이하냐면 작년 가을에 가족여행 갔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고객이 말한 거를 조금만 비틀었는데 이거를 똑같이 따라하는데 더 약간 세련되게 따라하는. 고객이 하는 말의 끝부분만 따라해라 이런 말들 많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걸 잘못하면 이렇게 놀리나? 장난치나 지금? 그 너무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게 티가 날까봐. 이 세일즈맨이 어디서 세일즈 학교로 갔다 와가지고 이 세일즈 기법을 나한테 쓰고 있구나가 티가 날까봐. 근데 이거를 잘 따라하시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어미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객이 했던 대화의 어떤 중간 부분을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되풀이하면서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쵸. 고객이 했던 말을 내가 잘 경청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건데 이것들을 따라하게 되면 실제로 고객은 심리적으로 뭐 우리가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잖아요. 내가 존중받고 있고 집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니까 이 고객의 말을 따라하는 것도 매력있게 대화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마지막이 아닐까. 결국엔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매력있게 말하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이라고 얘기했지만 매력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력있는 상대방이 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대화를 잘 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시든 사회생활 하시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